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많은 대학들이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학령 인구를 약 47만 명 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현재보다 12만 4천 명이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약 30%의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들이 운영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서 고등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사회 전체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학생 흡감은 지방 대학에 주로 집중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경기 지역 대학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대학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약 91%인데요. 숫자로는 약 4만 명 가량이 미충원된 것입니다.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에 이 미충원 인원이 집중되었는데요. 75%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지방대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고 또 60%가량이 이 전문대에서 미충원되었습니다. 이 충원율 50% 미만 대학 수가 27개 교회에 달하고 있고요. 또 미사용 이월금이 적자인 대학 수도 23개나 됩니다. 7개 대학에서는 교직원 임금 체불도 발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10년 내에 폐교된 대학만 12개나 됩니다. 이 모집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미달되는 그 1대1 미달 대학도 지난해 9개 대학에서 올해 18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정시 모집의 경우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달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률 3대1 미만 대학이 모두 59곳에 달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대학의 35%에 해당합니다. 이렇듯이 입학생 감소로 인해서 많은 대학들이 운영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정원 감축이 수도권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 그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상당수 지방 대학이 이 폐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이 지방 대학의 3분의 1이 없어질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이 입시 지원이 편중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빈익빈 부익부, 이 대학 사율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은 6대 1로 2020년보다 오히려 지원자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이 비수도권 대학은 3.4대 1로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6대 1이었기 때문에 이보다도 대폭 하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고 입학생 미달이 주로 지방 대학에서 나오면서 이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부터의 이 서열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이 내는 이 등록금의 총액은 약 13조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약 4조 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학금까지 합하더라도 6조 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7조 원 이상을 더 확보해야만 이 대학도 무상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정부 재원만 놓고 보면 추가로 3조 원 이상이 더 지원되어야만 이 반값 등록금이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학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인구 대비 대학 숫자를 보면 타 국가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대학 설립을 쉽게 해주면서 이 대학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그 2010년대 들면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대학의 부실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 대학들을 좀 정리해야 한다. 뭐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들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좋은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고 지방의 대학들은 소위 그 지잡대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수도권 내지는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 대학들은 향후 자연스럽게 부실화와 소멸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소위 경쟁력 있는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대학 생태계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들이 깔려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립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이 87%가량이 사립대학이고 국공립대학은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비싼 대학 등록금과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사립대학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학교 운영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사립대학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반값 등록금 정책을 통해서 장학금의 명목으로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지 이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몇 가지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게 되면 그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전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급증하면서 사립대학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대학의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계 대학에 대해서 구조 개선을 지원하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폐교 청산을 한다는 방향입니다. 결국 지방 대학들이 점점 정리되는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 사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또 지방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산업 간 협업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대학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이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의 위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재정 투여를 계속 늘려서 반값 등록금을 우선 실현하는 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획기적인 대학 교육 재정의 확충은 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대학 교육 재정의 대폭적인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대학 균형 발전 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발의되어 있고 여야가 동의하는 부분이긴 하나 이 역시도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아서 재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교육시민 사회단체들이 나서게 됐고, 국회 안에서도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은 반값 등록금,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교육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조금 더 넓히고 확대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고등교육 재정을 최소한 OECD 국가 평균 수준 정도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대학의 무상교육을 넘어서 우리 대학들의 그 교육의 질도 강화하고 공공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조 원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의 선택의 몫이고, 그리고 정부나 국회에서 결단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찾아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